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자 프로배구 V리그는 2라운드를 마치고 3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어느덧 시즌 중반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보통 2라운드가 끝나면 본 배구에 진출할 팀들의 윤곽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난 시즌만 해도 2라운드 종료 시점에서 흥국생명이 1위, 현대건설이 2위, 정관장이 3위를 기록했고 결국 이 셋이 본 배구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1위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하면 3위 GS와 7위 정관장 사이의 승점 차가 고작 8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팀이 본 배구의 유력 후보라고 단정 짓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럼에도 전력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면 도로공사, 현대건설, GS가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죠. 오늘은 어제 연패를 당하며 7팀 중 최하위로 떨어진 정관장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관장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고이진 감독과 세터 최소연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엔 소식이 없었는데 정관장이 아시아쿼터 대체 선수로 인시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비형 아웃사이드를 데려오기 어렵다 보니 결국 인시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선택이 정관장에게도 인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정관장은 유망주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팀입니다. 급성장해야 할 인시마저 이선욱, 곽선욱, 전다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게다가 지금 정관장에 필요한 건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 자원입니다. 배구 팬들은 모두 알다시피 인시는 수비가 강점인 선수도 아닙니다. 과연 인시는 잘할 수 있을까요? 부디 퇴보만은 하지 않길 바라며 최근 경기력이 궁금해 영상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 상대는 몽골리그의 다르앙 모굴스입니다. 잉쿠와 타미르가 뛰는 그 팀이죠. 인시는 검은색 유니폼 6번을 달고 후위에 있습니다. 머리를 묶은 선수가 인시입니다. 아, 터치아웃 당했네요. 화면에서 DMS라고 표시된 팀이 다르앙 모굴스, 즉 인시의 소속팀입니다. 다른 장면도 보겠습니다. 역시 후위 6번 인시. 파이프 공격. 아, 토스가 왜 이러죠? 아직도 토스가 저렇네요. 전체적인 경기 레벨이 낮긴 낮습니다. 연결 자체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잉쿠의 서브. 네, 원더덱스에서 뛰던 시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죠. 수비는 이번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몽골리그는 토스 퀄리티가 정말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연결도 매끄럽지 않고 강타 빈도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인시가 V리그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정관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레벨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몽골리그의 파이프 토스는 잉쿠시가 타이밍조차 제대로 잡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요. 잉쿠시의 차례입니다. 블록까지 당했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잉쿠시 어라. 뭐죠? 네, 전체적인 경기력은 우리나라 프로리그와 비교하면 확실히 떨어집니다. 몽골리그는 연결 자체가 전반적으로 짧고 특히 토스 퀄리티가 정말 아쉽습니다. 깔끔한 연결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점수는 넣었습니다. 다시 잉쿠시 공격 막혔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원더덱스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후위 수비도 이번엔 실패했네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하이퍼, 멤버십, 슈퍼챗 등 여자 배구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관장은 4승 9패로 IBK 기업은행과 자리까지 바뀌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정관장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무엇보다 여우매선과 위파이의 부상 이탈이 이 처참한 성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원래 정관장은 기본기, 특히 수비가 강한 팀이 아닙니다.
정관장의 팀 컬러는 투지 넘치는 공격 배구였고 지난 시즌에도 부키리치, 메가 쌍포로 공격력으로 수비 약점을 메꿨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움의 선이었죠. 중거리 토스가 특별히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좌우 토스 배분 능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덕분에 메가와 부키리치가 공격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었죠. 메가는 아시아 쿼터임에도 시즌 내내 상위권 공격력을 유지하며 최상급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백토스 없이 그런 활약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관장이 여움의 선을 잃은 건 오프시즌 최대의 악재였고 그를 대신에 데려온 선수가 바로 최소연입니다. 문제는 최소연이 여움의 선과 너무 대조적인 타입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스타일이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급이 다릅니다. 정관장이 선택한 시점부터 이미 무리수가 있었죠. 최소연은 한봄골을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입단한 뒤 3시즌 동안 선발 출전이 한 번도 없었고 교체 투입도 5경기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선수를 주전으로 데려온 건 판단 미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업 김채나가 컵대회에서 발목을 다치며 팀에 남아있는 세터가 사실상 최소연 한 명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최소연이 주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저는 3세터였던 선수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3세터의 역할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문제의 핵심은 고이진 감독의 선수 기용과 확고히 자리 잡은 편향적 운영 방식입니다. 이미 몇 시즌째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감정적인 경기 운영과 대응 방식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 경기였던 IBK전 타임아웃 장면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드러납니다. 왜 그래요? 흔들려요. 왕도 뛰고 또 막히고 버틸 수 있어요. 버틸 거예요. 이런 식의 반응은 감독으로서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경기가 잘 안 풀릴수록 감독은 침착하게 선수들을 다독이고 방향을 제시하며 끝까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 중감정이 격해져 흔들리는 모습, 선수들의 플레이에 노골적으로 실망하는 태도가 반복되는 상황을 과연 프로 감독의 자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화재 시절 문 닫겠다 발언부터 지난 시즌에 무리한 선수 영입까지 고이진 감독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향적인 선수 대우, 모두가 느끼는 문제. 감독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이진 감독은 편한 선수와 편하지 않은 선수를 구분하는 듯한 차별적 대우를 여러 시즌 동안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소연입니다. 어리니까, 경험이 적으니까 더 부드럽게 지도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선수들은 이런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였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그냥 편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선수 운용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소연 육성팀이 되어버린 정관장. 백업 세터 김채나가 부상에서 돌아왔음에도 팀은 최소연 한 명만 성장시키려는 듯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별표 최소연 키우기 프로젝트 별표처럼 보일 정도죠. 이 모습은 지난해 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이 초반 부진 속에서도 김다은만 고집하며 팀이 무너졌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김다은은 과도한 기대와 띄워주기, 언론의 적극적 후광까지 받으며 국가대표까지 갔지만 결국 기량 부족이 드러나며 거품 논란에 휩싸였죠. 그리고 김다은 대신 이윤정을 기용하자 도로공사의 경기력이 바로 안정됐습니다. 정관장은 지금 그 실패 패턴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최소연의 기량과 상관없이 끝없는 믿음, 끝없는 신뢰. 타임아웃에서도 마치 다독이는 보호자처럼 감싸고 달래기만 하는 모습. 이 퍼미려한 방식, 떠오르시는 선수 있지 않나요? 지난 3시즌 동안 고이진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온 바로 그 선수.
브잉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누구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좋아요. 퀴즈를 내볼게요. 5초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정답은 박혜민입니다. 박혜민이 정관장에서 보낸 지난 시절은 최소연과 함께 붕어빵처럼 붙어 다녔고 타임아웃 때의 태도와 표정 역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 두 선수의 특징은 뭘까요? 단 하나 떠오르는 건 외모입니다. 선수 선발은 감독의 권한이지만 그 선발이 선수의 실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팬들은 최소한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고이진 감독은 지난 몇 시즌 동안 박혜민을 과도하게 편애했고 박혜민의 출전 시간은 늘 정관장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실제로 박혜민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을 때만 정관장은 재정비하고 결승 진출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는 아주 명확한 원칙입니다. 실력 있는 선수가 팀에 들어오면 좋은 순간이 쌓이고 팀이 승리합니다. 팀 스포츠이므로 상대팀의 선수가 들어오면 자연히 안 좋은 순간과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고이진 감독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거슬러 선수 운용을 하고 매번 실패를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시즌 경기 전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선수는 박혜민이었고 올 시즌은 최소연입니다. 고이진 감독은 편애가 강한 감독으로 공격과 수비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에게 무조건 기회를 줍니다. 실력과 상관없이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 감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혜민과 최소연은 정말 열심히 뛰고 훈련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럼 다른 선수들은 노력하지 않았나요? 팀 훈련은 모두가 동일하게 받았고 캠프 생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몇 명만 더 열심히 했다고 보는 건 명백한 편향된 판단입니다. 이러한 편파적 선수 운용이 팀 성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팀이 승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예를 들어 박혜민이 지난 3년간 기여한 것과 달리 한 경기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이선우는 팬들에게 불공정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출전 기회를 받은 선수와 3년 동안 사실상 케이지에 갇혀 있던 선수. 이 두 선수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현재 이선우의 수비력은 15% 수준, 박혜민은 25%입니다. 이 차이가 3년의 경험을 보상할 만큼 충분한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출전 시간이 거의 없었음에도 이선우의 공격력은 박혜민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 편애와 부적절한 선수 운용은 팀 전체 성적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성장과 평가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출전 기회를 박탈당한 선수들은 발전하지 못한 채 팬들에게 혹평을 받는 반면 고이진 감독의 보장된 황태자 선수들은 실력을 유지하고 팬을 얻고 급여를 챙기며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만약 이선우가 기회를 빼앗긴 피해자라면 이번 시즌 기량을 빼앗기고 있는 선수는 바로 자네디입니다. 이탈리아 1부 리그 출신으로 실바나 모마르 경험조차 없는 자네든 현재 스윙폼이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뛸 때 사용했던 스파이크와 지금의 스파이크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죠.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붐스터팀, 흰색 7번, 아포지팀의 선수입니다. 바로 이 선수 7번입니다. 먼저 공격 장면을 편집해봤습니다. 수비는 잘 들어갔고 후위로 연결, 상대 쪽에서 다시 공격, RBI도 뛰어납니다. 볼을 찾는 움직임도 나쁘지 않네요. 현재 점수는 5대5, 4대0으로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또 실수를 반복합니다. 점차 회복하고 있는 걸까요? 이탈리아 시절 높게 치고 강하게 스윙하던 자네든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소연의 토스를 받은 후 립세션에서의 움직임, 타점과 공격 위치 모두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최소연의 토스 때문에 자네든 RBI를 잃고 공격 선택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팬들이 모두 아는 V리그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외국인 선수를 제대로 활용해야 팀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이진 감독은
자네디 어떤 토스를 받고 어떤 공격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최소연만 경험을 쌓게 합니다. 이런 운영의 대표 사례가 바로 어제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서두르지 말고 연결하고 준비 빨리 해 기다리지 마. 선수가 불안하면 공격수는 빨리 준비해야 해. 좋은 걸 기다리지 마. 이 장면을 보면 공격수가 세터의 엉망인 토스에도 맞춰서 공격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체가 고이진 감독의 사고방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공격수가 세터를 따라가면서 공격해야 한다면 도대체 세터는 왜 있는 걸까요? 이 경기의 목표가 팀 승리가 아니라 최소연의 성장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타임아웃 중 고이진 감독의 발언 대부분도 다른 선수들이 최소연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최소연의 토스 대부분은 괜찮았지만 자네대 움직임까지 지적하며 과도하게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라운드가 끝나서야 겨우 자신의 백토스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언급했죠. 결국 지금 정관장은 팀 승리보다 특정 선수 육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출전 기회와 공격 선택권을 박탈당한 외국인 선수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네든 연습과 훈련에서 이 장면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언젠가 자신이 잘할 날이 오리라 믿기만 한 걸까요? 아마도 그녀는 단지 적절한 순간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후자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소연의 토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세터 중에서도 최소연의 토스는 가장 느리고 마무리 힘도 약합니다. 정확성은 경기당 한 번 나오는 토스 실수에서 드러나고 평균적인 토스 퀄리티도 매우 낮습니다. 근육량 부족과 점프 토스의 부재로 인해 체중 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좌우로 날아가야 할 토스가 자이로처럼 평평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토스 거리가 짧아지고 측면 공격수는 항상 중간으로 파고들거나 공을 쫓아가며 공격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량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정확성을 단번에 높일 수도 없으며 점프 토스 기술을 하루아침에 마스터할 수도 없습니다. 몇 경기 경험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이진 감독만이 이런 무리한 밀어주기를 계속하는지는 감독 본인만 알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연이 잘 되길 바랍니다. 스타성을 가진 선수는 기술이 발전하면 많은 팬을 끌어모을 수 있고 여자 배구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편파적 선발 방식은 최소연과 그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기대와 출전 기회는 결국 기량 하락과 역효과로 이어집니다. 정관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이진 감독이 마인드셋을 바꿔야 합니다. 가능한 옵션을 최대한 실험하고 선수를 선발할 때는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움의 선이 돌아올 때까지 세터는 최소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김채나에게도 동등한 출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아시아 쿼터 위파이가 3라운드에 복구하지 못한다면 신속하게 팀을 재조직해야 합니다. 정관장은 신장이 좋은 팀입니다. 이를 활용하려면 높은 공 상황을 만들고 상대에게도 같은 조건을 강요해야 합니다. 공격에서는 높이와 힘을 살리고 수비에서는 강한 서브와 블로킹 디테일로 열린 플레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관장은 현재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세터 문제와 외국인 아웃사이드 문제만 해결하고 고이진식 운영을 피한다면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결국 전적으로 고이진 감독의 의지에 달려있죠. 고이진 감독의 어리석음이 계속될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